듣기 6번째 시간입니다. 듣기 제1, 2부분 짧은 대화 및 긴 대화이고요. 주제는 회사편, 입사부터 퇴사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파악하고 미리 예상해보자. 보기의 표현들이 주로 회사나 직장의 업무와 관련된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면 대화 인물의 직급이나 관계 혹은 업무 일정과 보고 혹은 사직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예상해보면서 녹음 지문을 듣도록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제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예상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형식을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A번 요위엔공상辞职 사직하려는 직원이 있다. B번에 销售部 영업부서는 换领导了 책임자를 바꿨다 표현하고 있고요. C번에 왕미수 왕비서는 换部门了 부서를 옮겼습니다. D번엔 女的 여자는 销售部员工 영업부의 직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회사 관련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회사와 관련된 어휘들을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서별, 상황별로 발생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고요. 관련된 표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부서와 관련된 표현이나 대화가 보기에 자주 등장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통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다, 남자가 말합니다. 你为什么 당신은 왜 想应聘 지원하셨나요? 我们公司的销售职位 우리 회사의 영업 직위, 영업 부문에 왜 지원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我想从事 저는 종사하고 싶었습니다. 일하고 싶었습니다. 有挑战的工作 도전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싶었고요. 而且 게다가 我喜欢 저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느냐? 跟人打交道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영업직위, 영업부에 관련된 여러분 내용으로 영업부서는 실적에 관련하여 도전이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혹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직업이기도 때문에 이렇게 부서 관련 표현과 부서의 특징들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들을 잘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여자가 영업부에 지원했고 그 이후로 도전적인 일과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영업부서의 업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부서와 부서의 업무 환경이나 특성 등이 함께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회사 유형의 질문을 파악한다. 보통 회사 유형의 질문은 질문 안에 회사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첫 번째, 난다. 남자가 왜, 왜, 不能去出差 출장을 갈 수 없는가. 출장도 회사 관련 표현이 되겠고요. 女的 여자가 죄다 생각하기에 那份报告怎么样? 그 보고서는 어떠한가. 보고서도 여러분 회사 관련 표현이고요. 10번엔 男的认为 남자가 생각하기에 销售工作 영업일은 怎么样? 어떠한가. 영업일도 회사 관련 표현이죠. 예외적으로 어렵게 나올 땐 이렇게도 나옵니다. 关于女的 여자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략 PT 여러분 밑에 보시면 또 중요한 표현에 PT 팁으로 회사 빈출 어휘를 모아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서 빈출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부서 빈출 표현과 업무에 대한 빈출 표현, 직급에 대한 빈출 표현을 잘 익혀두신 후에 예제로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번 짧은 대화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A번 退休了 퇴직했다. B번에 在教人打太极拳 태극권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C번에 正在休假 하게 되면 지금 휴가 중이다. D번에 辞职了 하면 사직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토대로 듣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例题一，王阿姨，您今天怎么这么早就下班了？我上个星期就退休了，现在正准备去公园学太极拳呢。问：关于王阿姨可以知道什么？ 자, 잘 확인하셨나요? 여러분, 정확하게 들린 정답이 딱 눈에 띄죠. 바로 토이시울러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정답은 A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고요. 듣기 대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말하죠. 왕아이, 왕아주머니. 닌今天 당신 오늘 怎么 어쩜 이렇게 早就 일찍이 下班了 퇴근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정답 문장이죠. 我上个星期 저는 지난주에 退休了 퇴직하였습니다. 现在 현재
정준배 준비하고 있어요. 去公园 공원에서 学 타이지拳나 태극권을 배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关于 왕아이 왕 아주머니에 관하여 可以知道什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자체에 사실 힌트는 없었지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A번과 듣기 지문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문제였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살펴보면 토이, 시오, 퇴직, 시오지아, 휴가, 주질, 사직하다와 관련된 회사 관련 표현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의 대화인지를 짐작해 보면서 녹음 지문을 듣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대화에서 보기 A에 토이, 시오, B번에 타이지춘이라는 두 표현이 똑같이 언급되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겠죠? 여자의 말에 의하면 왕씨 아주머니는 지난주에 퇴직을 했고 지금은 공원에서 태극권을 배우러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A번의 토이시올러가 정답임을 알 수 있죠. B는 태극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될 수 없다라는 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A번 정답이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서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긴 대화이죠. 보기부터 역시나 확인하겠습니다. A번 추차일청 출장 일정. 이번에 人员分配하면 인원 분배, 인원 배정. C번에 贷款时이 하게 되면 대출 업무. D번에 签约时间 계약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들 익혀보시면서 듣기 지문 들어보겠습니다. 例题2，喂，李总，你传真过来的那份合约我看过了，没有问题。那我们定个时间签约吧。行，我让秘书来安排吧。好的，预祝我们合作愉快。问，女的要让秘书安排什么？ 자, 정답 잘 확인하셨나요?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같은 단어도 섞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제 1번보단 어렵지만 난이도가 아주 어렵지는 않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듣기 대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여보세요? 리종, 이사장님. 니传真过来的 당신이 팩스로 보내신 那份合约, 그 계약서는요. 我看过了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메이온티 문제가 없더군요. 그러자 남자가 말하죠. 나 그러면 我们定个 결정해야겠네요. 그죠? 정해야겠네요. 실지의 시간을 정해서 签约봐 계약해야겠군요. 라고 표현했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시인 그렇습니다. 我让秘书 제가 비서로 하여금 나의 안排봐 일정을 잡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했더니 남자가 얘기합니다. 好的 알겠습니다. 预祝我们合作愉快 우리의 협력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면서 문장 끝냈습니다. 정답이 여러분 완벽하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 签约란 단어가 똑같이 단어가 언급되어서 비교적 그래도 찾기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女的 여자가 要让秘书 비서로 하여금 安排什么 어떤 일정을 잡도록 하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변함없이 D번이 된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해설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이 모두 업무와 관련된 표현임을 파악하고 대화를 들어보자. 대화 내용은 여자가 남자와의 협약 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계약 일정을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 A, B, C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고요. D번에 签约时间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러므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껏 보았던 예제와 전략 PT와 함께 PT 팁, 회사 빈출 어휘를 잘 익히신 후에 실전 문제로 대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독해 6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분으로 단문 독해 올바른 내용 찾기 관련 내용인데요. 주제는 주제, 처음과 마지막을 주목하라가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며 지문의 주제 내용을 추론하자. 보기 내용을 먼저 빠르게 훑어보면 지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대부분의 지문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들이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로 보기에 너무 편협한 견해라든지 일부 시각만을 강조한 내용은 정답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번, 친친, 가족 간의 사랑은 이 아이칭, 남녀 간의 사랑보다 껑중녀, 더욱 중요하다. 편협한 견해이고요. B번에
父亲的 建议, 아버지의 조언은 有些自私, 약간 이기적이다. 일부 시각만을 강조한 내용이고요. 10번에 父母对孩子的爱,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是不变的, 변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내용이고요. 2번에 父母对孩子的爱,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受环境影响,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시각만을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10번임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의 내용들이 모두 가족과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한 문장들이 나왔습니다. 시를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이 일반적인 시각이 아닌 한쪽으로 치우쳐진 내용으로서 따라서 지문의 내용 혹은 주제가 시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를 미리 파악해야 정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기 중 상식 정보 측면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 문장의 내용이 상식 정보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A번, 水果的保鲜期 과일의 유통기한이 最长 가장 길다.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B번에 수차이, 야채, 채소의含糖量, 당도가 低于뭐뭐보다 적다. 水果, 과일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채소의 당도가 과일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죠. 올바른 내용입니다. 10번, 蔬菜的热量, 채소의 칼로리는 很高, 매우 높다고 했는데요. 채소의 칼로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낮다고 알고 있죠. 이번에 多吃蔬菜, 多吃水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有害于 해를 끼칩니다. 健康, 건강에 해를 끼친다.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라고는 우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B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틀린 내용이고요. C와 D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논리에도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은 정답에서 과감히 배제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B번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지문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주목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문에서 글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제시될 경우에 주로 맨 처음이나 마지막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다수죠. 그러므로 지문을 읽을 때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글의 주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에 예문 볼 텐데요. 예문과 해석이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문장에서 정답이 나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주제가 나왔음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저, 투자자는 잉 마땅히, 根据, 근거하여 自己的经济状况, 자신의 경제 상황과 量力而行, 능력에 따라 행해야 하며 尽量 가능한 한 不要 해서는 안 됩니다. 一次性的投入过度资金, 한 번에 많은 투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제에 관련된 문장이 마지막 문장에 나왔으면 아실 수가 있죠. 위 지문은 마지막 문장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여러분 주제 관련 문제는 항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정답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제 첫 번째 지문과 바로 밑에 예문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BCD 보기부터 파악하겠습니다. 家庭教育, 가정교육은 与学校教育, 학교 교육과 잉 마땅히 동시 진행,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B번에 父母的鼓励, 부모님의 격려는 能让孩子 아이로 하여금 变得自信, 자신 있게 만든다. 이거 올바른 소리 맞죠? C번에 孩子 아이가 对胜利的渴望, 승리에 대한 갈망은 比父母 부모님보다 强烈, 강렬합니다. D번에 잉 마땅히 让孩子 아이로 하여금 独自 독자적으로 去面对挫折, 좌절을 마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 대충 정답에 대한 감이 오기 시작하긴 하는데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주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鼓励 격려와 新人 신뢰는 孩子 아이가 经历 겪었을 때 挫折 좌절을 겪은 후에 最需要 가장 필요합니다. 총부모 부모님으로부터 得到的 얻어야 할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것과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정답 몇 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쉽게 B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격려에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고 있고요. 부모님의 격려가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내용을 살펴보자. 사실과 다르거나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정답이 될 수 없으면 유의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A와 B는 일반적인 견해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쵸? 그러나 C와 D는 일반적인 견해가 아니라 편향된 시각과 주장이므로 정답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문의 주제는 부모의 격려와 신뢰는 아이에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A와 B 가운데 A의 지문은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B가 지문의 주제와 일치하므로 정답은 B번이 된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보기부터 확인할게요. A번 不要议论别人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말라. B번에 律师 변호사는 很受 받는다. 人们尊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C번에 要善于 능숙해야 된다. 听取别人的意见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D번에 谈话 表现出 대화는 나타낸다. 이거란 더职业特点 직업적 특징을 나타낸다. 한 사람의 직업적 특징을요. 자, 본문 올라가서 여러분 역시나 주제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확인하겠습니다. 人们常常 사람들은 주로 자주 늘 跟别人 다른 사람과 谈上几分钟 몇 분 정도 이야기하면 就可以猜出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对方的职业 상대방의 직업을 추측해낼 수 있어요. 그럼 대화 중에 상대방의 직업을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답이 D번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봤더니 这种判断 이러한 판단은 통상적으로 根据 근거하여 이거는 说话时 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所表现出来的职业特点做出的 직업적으로 보여주는 특징 한 사람이 말할 때 보여주는 직업적 특징을 근거로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확실히 D번임을 캐치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해설 확인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지문의 주제를 찾아봐야 합니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제시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위 지문은 앞부분에서 먼저 현상에 대한 예시를 들었고요. 마지막에 현상의 원인과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일을 추측해낼 수 있는 것은 대화 중에 무의식적으로 직업적 특징이 표출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치하는 정답은 D번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기의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안 됐기 때문에 지문의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D번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전략 PT에서 확인했듯이 보기를 먼저 읽어보고 주제는 항상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자주 나온다는 것을 잘 확인하시면서 실전 문제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제1부분 6번째 시간입니다. 단어 순서별 관련 문제로 주제는 빼이 구문, 피동문이 되겠습니다. 전략 PT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빼이자 구문의 문장 구조를 파악하자. 빼이의 품사는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명사나 대명사와 함께 전치사 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여러분 전치사구는 부사어의 자리에 놓이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수어의 앞, 시간명사 부조전은 수어 앞에 놓인다. 부사어의 어순 기억하시죠? 수어의 앞인 부사어의 자리에 위치한다. 자, 빼이자 구문 피동문은요. 빼이를 사용하여 무엇에게 무엇을 당하다라는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문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배치됐고요. 전치사구 빼이 총즈 벌레에게 벌레에 의하여 수러 야올러 물림을 당하였습니다. 주어와 수러 뒤에 러 동태조사죠. 기타 성분 사이에 지금 전치사구인 빼이자가 들어왔구나. 자신의 명사와 함께 들어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빼이자 구문의 어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이자 구문의 어순. 여러분 주어 동작의 대상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이 동작의 대상이란 말이 살짝 어렵다면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방법. 이전 시간에 배웠던 바자와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요. 이 빼이자 구문은요. 한글말로 하면 피동문이라고 하거든요. 피동문. 피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글말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피자로 시작했죠. 피동문이기 때문에 피자로 시작해서 동작의 대상은 다시 말하면 피해자, 당한 피해자를 가리킵니다. 피해자가 주어로 쓰이는 문장이 빼이자 피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겠죠. 하나의 그냥 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어 쓰신 후에요. 부사와 조동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빼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빼이와 바꿔 쓸 수 있는 동의어에는 랑과 찌어가 있다는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전치사는 보통 자신만의 명사와 함께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명사는 보통 뒤에 목적어, 행위자를 받는데요.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주어로 쓰인다면 가해자가
전치사에 대한 명사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가해자에 의하여 수러를 당하였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부사, 조동사, 전치사구는 수러 앞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부사어들이 전부 다 수러 앞에 배치됐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주어 나는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배치됐고요. 전치사구 빼이 종즈 벌레에 의하여 라는 전치사구 전치사와 해당 명사 나왔습니다. 수러 야오 물렸습니다. 뒤에 동태조사 러 함께 배치됐구나. 보통 여러분 피동문도에 항상 수러 뒤에 이처럼 기타 성분 위 어순에서 다시 볼게요. 수러 옆에 기타 성분과 같이 쓰이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빼이 구문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목적어 행위자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목적어 행위자라는 건 다시 말하면 가해자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목적어가 생략되었을 경우 빼이자 뒤에 수러가 바로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시간사, 부정부사, 조동사의 위치는 빼이자 앞에 위치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빼이자는 목적어가 생략되었을 경우 수러가 바로 뒤에 온다. 가해자가 없으니까요. 가해자를 생략했다고 치면요. 빼이자 뒤에 바로 수러가 오게 되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시간부사, 부정부사, 조동사. 우리 아까 부사의 엿은 시간명사, 부조전. 여러분, 빼이자라는 전치사의 앞에 시간명사와 부정부사와 조동사가 온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꼭 완벽하게 숙지하신 후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바자 구문의 어순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구문에서는 주체, 행위자가 주어 자리에 놓이지만 빼 구문에서는 그 행위자가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바자만 한번 예순 보도록 할게요. 행위를 하는 사람, 은는이가로 끝나는 주어, 워, 나는 행위자죠. 바, 야오실, 전치사구, 열쇠를. 바자는 자신만의 명사를 목적으로 받으니까 을를로 해석되지요. 열쇠를 수러, 농디우러 잃어버렸다라는 수러 동작과 그 뒤에 결과보호와 함께 쓰였구나 기타 성분에 라는 표현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빼이자문은 여러분 한글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피동문이라고 하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은 피동문이니까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뭐부터 시작한다라고 배웠었냐면 저희 피해자부터 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주어 자리에 피해자부터 온다. 자, 그럼 여러분 당한 피해자가 먼저 옵니다. 나는 동작의 대상 피해자죠. 나는 빼이 종즈 벌레에 의하여 주체 왔고요. 야올러 물림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수러와 뒤에 동태조사러 기타 성분 왔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모기한테 물림을 당했다. 모기가 나를 물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처럼 여러분 바자문은 행위자가 주어로 쓰이지만 피동문은 피해자, 동작의 대상이 주어로 놓인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 랑과 찌아오를 주의하자 보겠습니다. 랑과 찌아오가 전치사로 쓰일 경우에는 빼이 구문에서 빼이와 유사한 쓰임새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로 쓰일 때가 더 많으며 실제 시험에서도 주로 사역동사로서의 쓰임이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랑과 찌아오는요. 품사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동사로. 두 번째, 빼이자 구문에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빼이자와 같은 유사한 쓰임새인 전치사로 쓰인다라는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사역동사로 쓰인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빼이와 똑같은 랑과 찌아오가 여러분 피동문으로 쓰이는 경우는 덜어 있긴 하지만 실제 HSK 5급 시험에서는 거의 나온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슈아이 하게 되면 슈아이가 떨어지다라는 동사죠. 화이, 망가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붙여서 떨어져서 망가지다라는 하나의 동사로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슈마 샹지 하면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아오디 하면 사촌 남동생이 되겠고요. 빼이자는 여러분들 뭐뭐에게, 뭐뭐에 의해라는 저희 피동문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주어, 피해자, 떨어져서 망가짐을 당한 피해자가 주어로 놓이고요. 빼이자 쓰신 후에 자신만의 명사, 가해자를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수러와 기타 성분에 해당하는 러를 배치하면 된다. 자, 빼이자 구문임을 염두에 둔 상태로 수러와 기타 성분 찾으면 수아의 화일러, 떨어져서 망가졌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주어, 떨어져서 망가짐을 당한 피해자인 슈마, 샹지, 디지털 카메라가 주어가 되고요. 빼이자와 해당하는 명사, 행위자, 가해자인 빼이, 뼈디가
이렇게 짝을 지어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해석은요. 어순과 함께 본다면 슈마샹지 디지털 카메라는 주어 베이비어디 사촌 남동생에 의하여 풀어坏了 떨어져서 망가짐을 당했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 역시나 전치사 피동이고요. 요시에라는 글자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지금 여러분 품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명사로 어떤이라는 의미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대명사로 쓰일 때는 보통 뒤에 명사와 함께 쓰여서요. 요시에가 명사로 쓰일 경우에는 명사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어떠한 뭐뭐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떠한 명사들 이렇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만약에 요시에가 지금은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 심리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나왔을 때는 이 요시에가 여러분들 요디알의 동의어가 돼요. 그리고 요디알의 동의어라는 건 뜻이 뭐란 얘기일까요?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귀찮다를 중국어로 HSK 5급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나이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찮다? 무나이판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귀찮다, 조금 귀찮다, 요디알 무나이판 해도 되지만 뭐라고 표현해도 된다? 요시의 무나이판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표현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처럼 요시는요 명사를 받으면 어떠한 명사들이란 표현과 함께 쓰이고요. 심리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쓰였을 때는 요디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샨후라 삭제했다라는 표현 나와 있고요. 이 찡하면 이미라는 시간 부사 되겠습니다. 원지하면 문서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구조 파악해 볼게요. 주어 배치하고요. 부사어에 여러분 시간 부사 이찡 배치됐고요. 베이 해당하는 표현과 목적어 행위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목적어 가해자는 여러분 행위자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생략 가능하다. 잊지 마시고요. 수어와 기타 성분 뒤에 배치된다. 그러면 해설과 함께 한번 문장 성분을 순서대로 배열해 보도록 할게요. 수어와 기타 성분 샨 줄러를 배치한다. 주어는 요시엔 원지엔 일부 문서 어떠한 문서들은 하고 붙여지겠고요. 베이자 뒤에 가해자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생략되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사어 이찡은 여러분 어디 앞에 둔다? 전치사 베이의 앞에 둘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답은요. 요시의 원지엔 일부 문서는 어떠한 문서들은 이찡 이미라는 부사 쓴 후에 전치사 베이 가해자 뭐 되었다? 생략되었다. 샨주러 삭제되어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삭제를 당했는지 가해자가 없으므로 가해자를 생략한 문장이구나. 그쵸? 예제 1번과 예제 2번 중 시험에 더욱 자주 나오는 패턴은 예제 2번이 됩니다. 가해자가 없을 경우 가해자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제와 함께 다 확인해 보셨다면 전략 PT 예제와 함께 PT 팁도 꼭 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페이자 구문의 특징들을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4번 시간부사와 부정부사와 조동사는 페이자 앞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점과 5번 목적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6번 페이자 같은 경우는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동의어인 랑과 쩌어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6번까지 여러분 PT 팁에 해당하는 4, 5, 6번은요 꼭 점검하시고 익히신 후에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PT 팁 4, 5, 6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전 문제로 들어가셔서 잘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